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 강주 부동산 경기 회복 이끌까라는 소식입니다. 국토부 2020년 지정 이후 22개월 만에 해제되었고요. 양도세, 취득세, 주담대, 청약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인데 전문가들이 시장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것이다. 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수도권 세종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 지역 전체를 해제를 했습니다. 강주도 21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의 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자체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규제였다는 점에서 실소유자 측면의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주택 매매 관련 규제 대부분이 해소가 되어졌고 지난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의 강주 전 지역에서 포함되면서 그동안 주택 매매와 관련된 세금 청약 대출 등의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고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 규제가 된 데 이어 취득세율 8에서 12% 인상,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등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들이 해소되어졌고요.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조건으로 한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경우 거주 조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로 변경됐네. 그러나 조정 시점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 여건까지 채워야만 비과세가 되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의 매도 유예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6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고 분양권 등기 시까지도 유지되던 전매 제한도 해제되고요. 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도 해제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 경우 양도세 기본 세율이 20% 중과, 3주택자에는 기본 세율 30% 중과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 해제로 양도 차액에 대한 기본 세율만 적용되어집니다. 취득세율도 변경되어지고요. 2주택자 8%, 3주택자 10% 했던 취득세는 2주택자에는 1에서 3% 일반 세율이, 3주택자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지고요. 증여취득세율도 공시지가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10%였지만 조정지역 해소로 3.5%로 변경되고요. 이외에도 청약 통장 유지 기간도 가입 후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청약 자격도 무주택자 세대주와 1주택자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해서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 1순위 청약 가능으로 바뀝니다.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요.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주택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사라지며 중도금 대출 한도 50%에서 60%로 상향되고요. 여기에 LTV 50%에서 70%로 확대되며 2주택자 이상 보유 세대 및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도 해제됩니다. 주택시장 침체 해소 여부 미지수입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사실상 거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매매량이 급감했던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의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 분위기입니다. 조정지역 해제가 하락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때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고요. 주택건설업계 측면에서는 조정지역 대상 해제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냐며 이번 조치가 시장 반등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전남 동북권 규제 당시와 큰 변화가 없었다며 강주 역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5% 이하의 저금리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만으로 주택 경기가 사그라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말했고요. 부동산 관련업계 측면에서는 건설업계보다는 이번에 해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자체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규제가 해제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만 보다 좋은 요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 강주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값이 높지 않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봤습니다. DSR 규제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이번 해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강주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건이 좋아지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기도 해 거래 회복에 대해 여건은 만들어져 봐야 잤다고 봐야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기도 해 거래 회복에 대한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300여 가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현상에 있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자율이 계속해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왜 하락하냐? 이자율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대출 이자율이 높고 예금 이자율이 높아져서 시중에 있는 예금 이자율이 높으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요. 대출 이자율이 높아져서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모든 요건들이 완화는 되어졌지만 결국은 피 같은 돈줄이 들어가야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돈이 유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 그리고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저는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잘 참조해줘서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되고 뭐 내년에 사도 되고 뭐 투자자라면 내년에 사는 게 사실 저는 더 낫다라고 보아지는데요. 잘 판단해서 사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